미국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도 일본과 유사한 조건의 무역 협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현재 25%인 한미 상호 관세율을 15%로 인하해주는 대가로 한국에 약 5,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48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라고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일본이 며칠 전 미국과 맺은 협정과 비슷한 내용으로 사실상 한국도 일본처럼 거액의 선물 보따리를 내놓으라는 요구입니다. 과연 미국이 일본에 이어 한국에도 이렇게 막대한 요구를 실제로 관철시킬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알려진 투자 요구액 548조 원은 한국 경제 규모를 감안할 때 천문학적인 수준입니다. 일본의 대미 투자액이 7,590억엔, 약 759조 원으로 결정되긴 했지만 일본 경제 규모는 한국의 2배가 넘기 때문에 일본과 동일한 규모의 부담을 지는 것은 한국에 훨씬 가혹한 일입니다. 블룸버그 역시 일본 경제가 한국보다 크다는 점에서 한국에게 똑같은 액수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마디로 일본에겐 치킨 한 마리 값일지 몰라도 한국에겐 2마리 값 이상을 내놓으라는 셈이라 경제계에서는 현실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더 큰 문제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입니다. 일본 엔화는 국제 기축통화로서 일본 정부가 사실상 필요한 만큼 찍어낼 수 있는 통화입니다. 일본은 자국 통화로 막대한 국채를 발행하거나 유동성을 공급해 미국 투자 재원을 비교적 쉽게 마련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습니다. 반면 한국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닌데다가 이 조달 금리도 일본보다 높아서 한국이 548조 원에 달하는 달러를 마련하려면 수출로 벌어들이거나 해외에서 빚을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이호섭 연구위원은 일본은 기축통화인 엔화를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지만 한국 원화는 그렇지 못하다며 정부가 정책금융으로 펀드를 꾸린다 해도 투자 여력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일본처럼 돈을 찍어낼 수도 없는 한국 입장에선 외환 보유액을 축내거나 국채 발행을 통해 빚을 내서 달러를 조달해야 한다는 뜻이며 이는 국가 금융 안정성 측면에서도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만약 미국의 압력대로 추가로 수백조 원대의 대미 투자를 억지로 약속한다면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도 우려됩니다. 현재 삼성전자, 현대차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은 이미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며 앞으로 몇 년간의 투자 계획도 발표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획이 없던 수백조 원의 추가 투자를 강행하면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실제 한 대기업 임원은 지난 6개월간 짜낼 만큼 짜냈다. 여기서 더 하라고 하면 곤란하다. 라며 억지로 미국에 더 투자하면 그만큼 국내 투자 여력이 줄어 조삼모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국내 자본과 기술이 대거 미국으로 빠져나간다는 점에서 국부 유출 논란이 불가피하고 심하면 국내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관론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요구를 단순히 한국의 일방적인 피해라고만 볼 수는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일본이 미국에 약속한 759조 원 규모의 투자 펀드의 실제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이 돈이 전부 다 그냥 주는 성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일본과의 합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경제 개방, 미국이 수익의 90%를 차지하는 5,500억 달러 규모의 공동 파트너십, 그리고 일본산 모든 제품에 15% 관세 부과 등 3가지 요소가 포함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5,500억 달러 파트너십이 바로 일본의 대미 투자 펀드로 미국이 투자 대상과 방향을 결정하고 그 수익의 90%를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 일본이 거대한 자금을 미국에 맡겨두고 미국 주도로 운영해 얻는 이익 상당 부분을 미국이 챙긴다는 것으로 일본 입장에서는 사실상 미국에 바치는 이 특별 투자세나 다름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두고 미국이 이익의 90%를 가져온 엄청난 승리라고 자화자찬했지만 일본도 10%의 수익은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부를 빼앗기는 것은 아닌 셈입니다. 결국 일본의 투자 펀드라는 것은 미국 내 산업에 대한 투자 참여 형태로 포장된 것이고 단순 현금 지원과는 다소 결이 다릅니다. 따라서 한국도 유사한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게 된다면 그 실제 손익 구조는 투자에 가까울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이 548조 원을 모두 증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미국 내 각종 사업에 투자하거나 대출, 보증의 형태로 자금을 댄 뒤 일정 부분이라도 회수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의 경우처럼 극단적으로 미국 측이 거의 모든 이익을 가져가는 불평등한 조건일지라도 투자 사업의 성격상 원금을 포함한 투자금 일부는 훗날 일본으로 돌아오게 마련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한다면 장기적으로 미국 사업에서 수익을 얻거나 최소한 원금이라도 회수하는 구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즉 겉보기에는 548조 원을 미국에 갖다 바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미국의 산업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발언과 달리 이러한 투자 펀드는 단순 증여와는 다르다는 분석이 나오며 그만큼 한국이 입을 피해도 액면 그대로가 아닐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가 협상 시점을 늦춘 전략도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의 협상을 서두르며 쌀, 자동차 시장 개방 확대, 보잉 항공기와 미국산 농산물 구매 등 각종 선물을 보따리째 안겨주고서야 겨우 관세율 15% 합의를 받아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일본보다 협상이 늦어지면서 일부 국내에서 왜 빨리 안 해서 일본이 기준을 세우게 만들었느냐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오히려 서두르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급하게 맺은 이번 합의의 내용이 불투명하고 심지어 미국이 언제든 말을 바꿀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일본과 합의 직후 인터뷰에서 우리는 일본의 합의 이행을 분기별로 평가할 것이며 대통령이 만족하지 않으면 자동차와 다른 제품 관세율을 다시 25%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번에 일본에 매긴 15% 관세율이 영구적 조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엄청난 양보를 했는데도 미국이 몇 달 뒤 다시 보자라며 사실상 조건부 합의를 한 것이어서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실제로 일본이 759조 원이라는 거금을 약속했음에도 미국이 내년 1분기에 관세를 다시 올릴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은 것은 일본으로선 뒤통수를 맞은 격이라는 지적이 일본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이번 미일 관세 협상이 얼마나 졸속으로 이뤄졌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백악관에서 공개된 미일 협상 장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이 제출한 문서상의 금액을 이 펜으로 4천억 달러에서 5천억 달러로 고쳐 쓰는 장면까지 포착되었습니다. 국가 간 중대 협상을 마치 경매하듯 즉석에서 금액을 올려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해당 문서에 인쇄되어 있던 수익 배분 비율도 50%에서 90%로 손으로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숫자를 써넣어 합의를 밀어붙였다는 뜻인데 이렇게 즉흥적이고 일방적인 협상은 언제든 추가 요구나 번복이 나올 수 있어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일본 내에서도 한국은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실제로 한국의 한 통상 전문가도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며 한국에 제시된 관세율 25%가 다른 나라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급할 게 없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이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신중하게 대처한 것은 오히려 합리적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전략이 자국 경제에도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한국 정부가 서두르지 않는 배경 중 하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단행한 대규모 감세 정책, 일명 BBB 법안으로 줄어든 세수를 관세 수입으로 메우겠다는 구상을 공공연히 밝혀왔습니다. 막대한 재정 적자를 동맹국에 대한 관세 폭탄으로 만회하겠다는 계산인데 이는 큰 착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우선 고율 관세는 필연적으로 물가 상승을 초래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는 외국 기업이 내는 것이라며 미국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현실을 무시한 발언입니다. 지금 세계 각국 정부의 부채율이 매우 높아 수출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해줄 여력도 없거니와 설령 외국 정부가 지원을 못하면 결국 미국의 수입업체와 소비자가 그 비용을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유통업체들은 생각보다 마진이 낮아 25%에 달하는 추가 비용을 모두 흡수할 여지가 없습니다. 실제로 월마트의 순이익률은 3%도 채 되지 않는데 관세를 가격에 안 올리고 내부에서 다 부담한다면 바로 적자로 돌아설 것입니다. 결국 대부분의 기업은 관세 부담을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전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미국 소매 업계에서는 관세 인상분만큼 가격을 인상하기 시작했고 불과 몇 달 새 해외 수입 물가가 10% 가까이 뛰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율이 50%에 달하는 철강, 알루미늄 등의 원자재는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제조업 전반의 비용을 밀어 올릴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이처럼 관세빨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되면 결국 미국 경제 전반에 타격을 주어 부메랑이 될 것이라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경고입니다. 더 치명적인 것은 국채금리 상승 위험입니다. 미국 국채금리는 관세 부과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는데 실제로 지난 봄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추진하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하여 한때 관세 시행을 90일 연기한 전례도 있습니다. 현재 미 10년물 금리가 5%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올랐는데 만약 관세 충격으로 물가가 뛰어 금리가 5%를 넘어서는 순간 미국 재정에 적신호가 켜질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대 금리에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겼다고는 하지만 5%를 웃도는 국채금리 상황은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트럼프의 관세 전쟁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 내부에서도 관세 정책의 부작용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앞서 베선트 재무장관이 일본과의 관세 합의를 조건부로 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사례에서 보듯 관세 인하폭을 다시 조정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 자체가 관세로 인한 미국 경제 충격을 우려한 방증이라는 분석입니다. 결국 미국도 무작정 관세를 몰아붙이기에는 자신들의 경제 리스크가 크다는 뜻입니다. 이 같은 흐름을 종합하면 한국 정부가 협상 타이밍을 늦추고 신중을 기한 전략은 상당히 주요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설익은 합의를 급히 맺기보다 상황을 관망하며 국익을 극대화할 실리 외교를 펼친 것이죠. 앞으로 협상이 진행된다 해도 방위비 분담금 등 어쩔 수 없이 부담해야 할 몫은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대신 이미 예정되어 있거나 진행 중인 미국 내 투자 계획들을 최대한 포장해 제시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을 중심으로 약 1,000억 달러, 약 137조 원 규모의 미국 투자 계획을 취합해놓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미국과 협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금액은 한국 민간 기업들이 순수하게 계획한 투자만 합산한 것으로 여기에 정부나 정책금융의 지원을 더해 펀드를 꾸리는 구상도 있습니다. 물론 1,000억 달러는 미국이 요구한 4,000억 달러의 4분의 1에 불과하며 최종 투자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지만 일본처럼 터무니없는 규모는 애초에 현실적으로 무리인 만큼 우리의 역량에 맞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행히 이미 현대차 등 국내 기업들은 대미 투자 계획을 잇따라 발표해 시행 중이어서 새로 돈을 지출하기보다는 기존 계획을 활용하여 숫자를 맞추는 식의 협상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미국산 원유, 천연가스와 첨단 장비, 인프라 프로젝트 등의 1,000억 달러 플러스 알파 구매 패키지도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는 효과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 그림을 그려줄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연합을 비롯해 여러 나라들과 동시다발적인 관세 협상을 벌이며 치열한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협상 국면이 혼란한 상황인 만큼 한국은 냉철하게 국익을 따지는 실용적 외교 전략으로 임하면서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급하게 굴지 않고 실리를 챙기는 이재명 정부의 전략이 통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국은 강대국의 압력에 휘둘리기보다 우리의 페이스대로 협상을 주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